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원스쿨랩 하승현입니다. 오늘 후기 특강으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지난 6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난이도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이번 시험은 청해랑 독해, 어휘 문법 모두, 전 영역 모두 일반적인 난이도에 비슷한 정도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랑 문법은 평균보다는 조금 더 쉬운 축에 속했고요. 청해랑 독해는 이제 평균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청해보다는 독해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요거는 뭐 내가 청해가 조금 더 약하다 그러면은 청해가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역들 하나씩 좀 파고들어 봐야죠. 청해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청해의 경우에는요, 역시나 이제 일반적인 회차, 아주 평균적인 회차처럼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아주 골고루 잘 섞여 있었습니다.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요, 대다수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었는데 이제 후반부에 좀 펀치를 날리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대다수가 초중반까지도 좀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파트 3의 한 중반부 정도부터 이제 난도가 좀 많이 확 올라가면서 파트 3의 중반부, 후반부, 그리고 파트 4, 파트 5까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는데, 원래 어려운 그런 유형들과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히 이번 회차가 더 아주 많이 어렵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표현들을 조금 보고 싶어요. 이번 회차에 나왔던 표현들 뭐 아주 까다롭다거나 굉장히 좀 특이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많지 않고요. 좀 특이하긴 하네 라는 표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못 들었어도 문제 푸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이거 전에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커피 어떻게 드실래요?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덩어리가 정답입니다. Milk and sugar. With milk and sugar, please. 요게 정답이었고요. 이제 커피 대신에 뭐 스테이크를 쓸 수도 있겠죠.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하면은 뭐 medium rare, please. I would like it well done, please.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답 선택지에서요. Put it on my tab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답이어서 사실 뭐 못 들었어도 지장은 없습니다만 요거를 가지고 뭔가 응용해서 다른 문제에 또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기는 해야겠습니다. tab는 계산서죠. 그래서 뭐 pick up the tab 하면은 계산서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니까 내가 계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put it on my tab 하면은 제 계산서에 일단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어서 지금 당장 계산할 것은 아니고 이따가 후불로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일단은 계산서에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오답 선택지였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short on something 하면은 무엇무엇이 부족한 이라는 뜻이었어요. short on cash 하면은 현금이 부족한 이라는 뜻이 되겠죠. tide you over. 요거 조금 어려웠어요. 이것도 이제 기출 표현이기는 한데요. 자주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표현 자체가 어렵기도 하면서 tide you over 이렇게 빠르게 확 지나가기 때문에 잘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 앞까지만 들어도 문제를 풀 수는 있었다. 그래서 아주 크리티컬하지는 않았네요. 자, tide A over, tide somebody over까지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tide A over B 이런 식으로 이제 over 뒤에 목적어를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뜻은 무엇이냐면요. A가 무언가를 혹은 B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제공해주다 혹은 빌려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네가 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택지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 성격 관련된 형용사들은 늘 중요합니다. 사람 성격 관련된 표현이나 형용사들은 어떤 영역을 공부하시든 상관없이 나올 때마다 좀 그때그때 족족 좀 수집을 해주시고 익혀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absent minded 하면은요. absent는 없는 거죠. mind는 뭐 마음, 정신 요 정도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한
딴 생각을 하는, 정신이 팔려있는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또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직원 얘기를 하면서 He's so meticulous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선택지도 나왔었죠. meticulous는 꼼꼼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갑니다. Anything but pasta. 요게 1번 문제에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답 선택지가 Anything but pasta is grea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요. Anything은 아무거나잖아요. 근데 but이 except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nything except pasta. 파스타 빼고 아무거나 다 좋아. 근데 파스타는 싫어. 파스타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but을 except로 쓰는 것들이 그러한 표현이나 그런 문장들이 독해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on leave, 휴가 중인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step in for somebody, step in for somebody 하면은 누구누구의 자리나 일 등을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는 누구누구의 자리에 이렇게 내가 발로 걸어 들어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이나 뭔가 하던 것을 대신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I'm swamped. swamped는 일이 너무 많은. 그쵸? I don't mind 볼게요. I don't mind 하고 ing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뒤에 if로 시작하는 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not mind 하면은요, 무엇을 개의치 않다, 무엇 해도 괜찮다, 무엇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tag along 하면 누구누구를 따라가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가다. 그 다음입니다. on short notice 하면은 급작스럽게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drop the ball.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농구하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농구할 때 농구공을 이렇게 잘 잡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 드리블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좀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잡고 있지 못하고 공을 이렇게 흘리거나 공을 drop, 떨어뜨리면은 실수를 하는 거죠. 실책이 되겠죠. drop the ball 하면은 실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뭔가 어떤 직원이 실수한 거 얘기하면서 이번에 걔 진짜 실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었고요. Things are falling into place. 요 표현은요, 일 등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다, 만족스럽게 진행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Be in a tight spot. 하면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Past somebody's prime, past one's prime 하면은 전성기를 지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뭔가 어떤 가수 얘기를 하거나 뭔가 어떤 스포츠 선수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시험에서 좋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파트 1, 2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파트 1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번 달 월세, 내일 현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A가 얘기를 했더니 B가 이렇게 말하는 건 오답이었어요. I'm sure your tenant will understand. tenant가 뭔가요? tenant는요, 세입자예요. 임차인. 근데 A가 나 이번 달 월세 낼 돈이 부족해 라고 하니까 네 세입자가 이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맞아떨어지지가 않죠. A가 세입자라는 걸 고려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B는 적절하지 않게 빠르게 오답 처리를 좀 해주셨어야 되고요. 테넌트 대신에 만약에 테넌트와 반대 방향에 있는 landlord 요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또 답이 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테넌트 때문에 답이 안 된다. 테넌트 무슨 뜻인지도 같이 알아두셔야겠고요. 정답 선지는 이제 요거였죠. 요거 아까 봤던 tide somebody over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셨던 문장인데 I could loan you some money to tide you over. 네가 이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돈 좀 빌려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답 선택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 네, 여기서도 좀 함정 선택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파트 2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티키타카가 좀 있죠. 그래서 A가 강아지는 돌봐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산책도 시켜줘서 고맙고 너 정말 정말 이렇게 좋은 이웃일 줄 몰랐어. 너무 좋은 이웃이어서 내가 정말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A의 말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B가 You can come over anytim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답이었습니다. B가 내가 강아지를 돌봐준 것이지 뭔가 자기가 이렇게 초대해서 왔다든지 아니면 A가 B의 집에 놀러 왔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답 처리를 해주셔야 했고요. 정답 선택지는 I'm flattered, 과찬입니다. 과찬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칭찬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칭찬 고마워 라고도 이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과찬이야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별 큰 문제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를 칭찬해 주다니 과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답 선택지였습니다. 함정 선택지들은요 당연히 매 회차마다 이렇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게 좀 어떤 회차에서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회차에서는 조금 적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회차에서 같이 보고 싶었던 것들 좀 골라서 보았고요. 파트 3에서 그리고 파트 4에서 스포츠 문제가 하나씩 나왔었죠. 스포츠 문제가 나오면은요 반드시 좀 고유명사에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가 이어지는데 스포츠와 관련된 소재인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고유명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팀 이름이라든지 감독의 이름이라든지 선수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조금 노트 테이킹을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이니셜을 따서 노트 테이킹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A팀, 뭐 T라는 감독, 뭐 B라는 골키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앞글자를 따서 내가 들은 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노트 테이킹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파트 5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있는데요. 파트 5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39번, 40번에서 그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담화문이 나왔었습니다. 메타볼리즘은 무엇인가요? 요거는 이 단어 자체도 중요해요. 이거 독해에도 나오고 이번처럼 청해에도 나오고 다른 영역들에도 다 나오거든요. 신진대사라는 뜻이고요. 신진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설명을 해주는 그런 어떤 담화문이 나왔었죠. 근데 이 담화문에서 40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이라는 요 유형이요. 요새 파트 5에서 거의 매 회차 아주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물어보는 유형이 나오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반부에 특히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유형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이 유형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담화문에서 굉장히 크게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39번, 40번에 해당하는 이 담화문이 뭐라고 했냐면, 막 혼자서 떠들다가 후반부에, 이 신진대사라는 것이 체중의 증가나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여서 내가 요즘 좀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약간 자기가 다음에 이거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런 힌트를 좀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취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처음 들으면서 이미 이 유형이 출제될 것 자체를 아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내가 첫 번째 못 들었다 할지라도 두 번째 들으면서 요 유형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후반부에 좀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이 담화문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에 대한 담화문으로서 사람의 생애에 걸쳐서 이 신진대사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담화문이 쭉 전개가 되는데 이 담화문에 특별히 어떤 뭐 연결어라든지 이러한 시그널 같은 건 없었지만 사람의 그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 별로 크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출생 직후 막 신생아일 때, 뉴본일 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뭐 1살부터 뭐 20살까지 얘기를 하다가 20살부터 또 60살까지 얘기를 하다가 또 60살부터 90살까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이 순으로 쭉쭉쭉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담화문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하면
바로 여기에 맞춰서 노트 테이킹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테고라이징을 조금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내가 잘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노트 테이킹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노트 테이킹 얘기를 제가 이제 파트 3, 4 얘기를 하면서도 했었고 지금 파트 5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반대로 바꿔서 하면 연습을 특별히 따로 하지 않으면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다가 이 문제는 내가 다 들은 것 같은데 약간 그 세부적인 정보를 조금 노트 테이킹을 못해서 정보가 휘발되어서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문제만 따로 빼두셨다가 복습 과정에서 한번 노트 테이킹 연습을 그냥 틀어두고 이미 푼 문제 틀어두고 그냥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감이 좀 더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누적이 되면서 나만의 스타일도 조금 생기게 되고요. 조금 더 순발력도 좋아지게 되고요. 노트 테이킹은 내가 약하다고 느끼면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어서 어휘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휘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쵸, 늘 어렵기는 어려워요. 어렵기는 어려운데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고난도 문항의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었고요. 이거 문제 좀 어렵다 싶은 경우에도 우리가 막 좀 그쵸 이제 기출 문제들을 풀다가 보면은 그리고 또 문제를 접하다 보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정답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매운맛이 좀 덜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정답 어휘들 조금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볼만한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Make up for 하면은 무엇을 만회하다라는 뜻이죠. hassle은 명사로서 귀찮은 일이라는 뜻이고요. hectic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정신없이 바쁜 이런 의미가 되죠. proportionate라는 형용사는 외교적인 어떤 관행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그러한 단어인데요. proportion이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proportionate 하면은 무엇에 비례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arable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요. 경작하기에 적합한 이라는 뜻이고요. land라든지 field 이런 단어들이랑 좀 친합니다. 경작과 관련된 단어이니까요. 마지막 줄에 있는 단어 hedonistic 혹은 hedonistic 이렇게 발음합니다. 보통은 hedonistic라고 발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hedonistic이라는 단어는요.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파트 2의 그 후반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 조금 어렵다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법입니다. 문법도요. 크게 아주 특별하게 튀는 거 없는 무난한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운 그런 회차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순 유형들도 아주 많이 어렵지 않았고 어순 유형 3개 중에서 하나는 또 도치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순수한 어순 유형은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많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특징적이었던 것은 이제 부사절 접속사 문제 아예 안 나왔다는 거고요. 그거 안 나온 대신에 명사절 문제가 2개나 나왔습니다. 보통 명사절 문제는 0에서 1개 나오거든요. 아예 안 나오는 회차들도 은근히 있는데 이번에는 몰아서 2개가 나왔네요. whether이 답인 거 하나 나오고 what이 답인 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remember를 가지고 이거 뒤에 투부정사 넣을래? 동명사 넣을래? 묻는 그런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아시죠? 그쵸? 요거 둘 다 뒤에 올 수 있죠? remember 뒤에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가 오면은 무슨 뜻이 되나요? 무엇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다가 되고요. 동명사가 오면은 얘는 무엇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넣으라고 의도한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에서 오답 선택지로 이제 동명사도 주고 하면서 요거 뜻 구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요거는 사실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좀 오랜만에 나왔다. 아주 오랜만에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파트 3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번 달 파트 3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에 집중하면 상당히 많이 맞힐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파트 3에서 이렇게 뭔가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문장 구조 같은 거를 좀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얻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왜 수일치나 태, 시제, 이거 파트 1, 2에서도 중요한 것처럼 파트 3에서도 요거 가지고 은근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알고 계시죠? 제가 맨날 얘기 드려서. 자, 26번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 these days는 요즘이잖아요. 요즘은 옛날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과거 시 쓰면 안 되고 is 이렇게 바꿔주라. 나온 것이 있었고요. 27번 같은 경우에는 attribute, 요거 타동사인데 말이죠. 뒤에 목적어가 없어갖고 요거 좀 이상하다라는 걸 캐치를 하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였습니다. attribute라는 동사 아마 요렇게 익히고 계시죠? attribute A to B 이렇게 익히고 계실 이유가 attribut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attribute A to B 하면은 A가 B 때문이라고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뜻을 모르셨더라도 뭔가 내가 요 틀을 본 것 같은데 이 틀에 맞지 않네 라는 거를 캐치를 하셨으면은 요걸 수동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28번 같은 경우에는 요 문장은 제가 이제 내용은 조금 많이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동사가 2개라는 거를 캐치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2개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문장의 생김새만 보고 캐치를 하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파트 3 조금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문장 자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나아가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29번입니다. 수일치 또 시험이 좋아하는 부분이죠. Few plants and animals 요게 주어인데요. 주어 복수인데 뒤에 쭉쭉쭉쭉 가니까 아이고 i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are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였고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noted 말고 noting으로 해주어야 한다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어요. 분사 문제가 이번 달에 파트 1과 파트 2에서 세 문항밖에 안 나왔거든요. 세 문항 나온 거면 조금 적게 나온 거기는 해요. 그럴 때 파트 3에서 분사 문제 쓱 끼워 넣는 경우 많습니다. 자,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영역, 네. 어휘문법 영역은 그래도 일반적인 회차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이긴 했는데 독해 영역은 그냥 일반적인 회차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려웠다. 적당히 어려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좀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험이 그러니까요. 지문의 길이나 배치, 소재나 유형 때문에 체력이 조금 딸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쵸. 쉬워도 체력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부터 8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난 몇 회차들을 보면은 한 5번부터 좀 난도가 확 높아지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 1, 2, 3, 4는 조금 풀만했다가 5번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좀 소재가 확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조금 키가 되는, 핵심이 되는 단어의 난도가 좀 높아진다든지 선택지에서 함정을 막 파놓는다든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도 그런 경향이 좀 보였고요. 지문의 구조 파악을 하는 것은 늘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1번에서 8번이라든지 13에서 16번 같은 경우 그리고 추론 유형에서도 당연히 도움되고요. 그리고 파트 4에서도 특정한 유형들이 조합됐을 때 도움이 되죠. 근데 이번 회차에서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됐는지 좀 살짝 내용과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mirror neur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의 초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역겨움, disgust, 역겨움을 느끼면 자기도 그걸 보면서 같이 역겨움을 느끼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어떤 현상을 딱 제시를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이거는 mirror neuron이라는 것 때문인데 이 mirror neuron에 대한 어떤 실험 같은 거를 좀 들고 옵니다. 그래서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하고 침팬지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전개가 되면은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실험이라든지 뭔가 뭐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어. 그런 게 나오면은 그 실험이나 연구의 본질 혹은 그것의 중심적인 결론이나 내용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그거는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글을 읽으면서도 그 실험에 막 이렇게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좀 기억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에밀리 디킨슨, 요거는 제 기억으로 아마 8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파트 1에서 1번에서 8번 중에서 제일 후반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에밀리 디킨슨의 그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시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문에서 빈칸에 우리가 넣어야 하는 것이 에밀리 디킨슨의 시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것을 넣어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시의 스타일, 글쓰기 스타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읽다가 보면은 어렵다라는 단어들이 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최소 2번 이상 나왔어요. difficult, hard to grasp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독자가 좀 이해하는 게 쉽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어들이, 그런 표현들과 단어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어떠한 단어나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것이 그 지문의 핵심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 좀 중요한 역할을 최소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써놓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번 회차에서도 빈칸 유형에서 빈칸이 중간쯤에 있는 문장에 위치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빈칸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맨 첫 번째 문장에 있거나 맨 마지막 문장에 있거든요. 근데 가끔은 빈칸이 이렇게 중반부쯤에 있는 문장에 위치해서 중간쯤에 있는 문장에 빈칸이 뻥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이거 전에도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빈칸이 중간에 있는 문장에 뚫려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문장들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디에 힘을 주어서 읽어야 하냐면 그 빈칸이 뚫려 있는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들에 보다 더 힘을 주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연결어 유형 이번에는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좀 어려우셨으면 9번이 조금 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대부분 잘 풀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우리 기업에서 뭔가 서비스를 석 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처음으로 우리 고객이 되시면 설치까지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어지면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임과 동시에 두 번째 문장이 한술 더 뜨는 거죠. 그렇죠? 한술 더 뜨고 한 박자 더, 한 계단 더 위로 올라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furthermore, 더 나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고요. 요거 뭐 비슷한 거 what is more, what's more 요것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예시를 드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for instance 골라주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자, 파트 3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파트 3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17번부터 22번. 요거 이번 회차에서 좀 쉬웠던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번에서 22번 늘 좀 함정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좀 괴롭히는 어떤 그런 선택지가 있거나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지문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쵸. 많이 헷갈리게끔 만들어 놓는다든지 소재를 좀 복잡하게 해 놓는다든지 그러곤 하는데 이번 달에는 그러한 거는 특별히 보이지 않았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회사 구조조정 지문 이게 20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는 그 중에서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인데 별로 어렵지 않았던 17번에서 22번 OX 유형 중에서 그래도 요거는 조금 자칫하면은 오답을 고르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지문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뭐 좀 회사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러저러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공장, S라는 지역의 공장에 있는 직원들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끔 되거나
아니면은 be paid severance. severance는 퇴직금이에요. 아니면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직원들은 내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거나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 싫어 라는 직원들은 그러면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떠나면 된다는 얘기죠. 즉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선택지 중에서 이런 선택지가 있었죠. S라는 공장의 직원들은 다른 지역에서 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어요. 요거는 오답이죠. 그쵸? 왜냐면 퇴직금 받고 내가 퇴사해도 되니까 나한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보면서 제가 요거는 만약에 좀 문장을 끝까지 안 읽거나 하면은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론 유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파트 3에서 추론 유형 있잖아요. 추론 유형에서 우리가 보통 23번 좀 공략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이제 300점대 중반 이하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추론 유형 다 풀려고 하시기보다는 뭐 하나 정도 공략해서 그거 잘 맞춰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고 23번이 보통 수필이거나 조금 가벼운 글이니까 그거 푸세요. 23번이 수필 아니면 24번이 수필일 거니까 그거 푸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3, 4, 5 모두 다 수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회차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23번이 그나마 좀 공략하기 쉬울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까지 뻑뻑하지 않은 게 23번에 보통 배치가 돼요. 그래서 3개 다 수필이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23번 한번 손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 달 23번 특히나 그쵸, 뭐 내용 자체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약간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추론 유형은 대충대충 하면은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대충 보다가 좀 틀릴 뻔해서 이거 답이 없네 라고 생각할 뻔해서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대충 읽지 않으신 분들은 잘 맞히셨을 거예요. 당연히. 자, W라는 쇼핑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요즘 장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제 W 쇼핑몰이 어쩌고저쩌고 어디에 있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like other suburban malls. 다른 근교에 있는 그러한 쇼핑몰처럼 요즘 뭐 운영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운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urban area,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해결책으로 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other suburban malls attract people from the urban area 이런 부분을 가지고 EW라는 쇼핑몰은 도심지에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추론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론 유형은 우리가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추론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구를 가지고 추론을 하라고 하기도 해요. 물론 문장이 근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처럼 아주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단어 하나,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놓치지 않으려면은 꼼꼼하게 잘 읽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어서 파트 4, 마지막으로 파트 4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는요, 이제 단순한 내용 다루는 지문이 좀 적었던 편입니다. 우리가 늘 파트 4에서 많게는 지문 2개 정도는 조금 단순한 내용이 나오고 가벼운 내용이 나오곤 해요. 근데 이번 달에는 단순한 내용 나오는 지문이 26, 27번 생일 파티 못 가서 미안하다. 내가 제이라는 아이에게 나중에 롤러코스터 태워주기 위해서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캔디도 많이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지문. 그거 빼고는 이제 나머지들은 조금 더 뻑뻑하게 읽히는 그런 지문이었고 사실 글의 내용도 좀 많았습니다. 내용도 많았어요. 약간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집에 가고 싶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체감 난도가 낮지는 않았던 편이고요. 34번, 35번 여느 때처럼 쉽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어떤 교훈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35번이 무엇을 다루는 것이었냐면요. domestication syndrome 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이 증후군이라는 게 붙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domestication syndrome이라는 것을 다루는 이 지문에서요. 질문 조합이 하나는 34번은 not 유형이었고요. 하나는 35번이
OX 유형이었습니다. 34번에서 뭐라고 물었냐면요. 이 domestication syndrome의 특징 내지는 어떤 결과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요것에 근거가 되는 부분은 지문 초반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 이제 첫 번째 단락 초반부에 domestication syndrome이라는 게 있다 하면서 이게 뭐냐면 쭉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신드롬의 결과로서 동물들이 어떠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곤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한 두세 문장, 한 문장, 한두 문장, 두세 문장, 많게는 세 문장 정도에 걸쳐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요 34번 빠르게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도 막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3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근데 35번이 조금 어렵기는 했습니다. OX형이기는 했습니다만 정답 선택지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이 domestication syndrome이라는 것을 발현시키는 어떤 생물학적인 원리나 뭔가 그 세포들의 작동 원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어서 요거는 그 근거를 확인하는 것도 조금 쉽지가 않았고 약간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두 개의 질문 중에 하나만 풀어도 괜찮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풀릴 만한 질문을 하나만 공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34번, 35번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26번부터 33번까지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질문이 하나의 지문에 딸려 있다고 해서 두 개 다 풀어야만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기에 쏟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문제들만 좀 뽑아서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뭐 중심 내용 유형만 빠르게 공략하시거나 뭐 낫 유형 아니면 육하 원칙 유형만 빠르게 공략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센스를 그렇죠. 요령을 잘 발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평균적인 회차랑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이거는 쉬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쉬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아주 어렵진 않았다. 일반적인 회차랑 비슷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웠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시험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 시험 만약에 조금 아쉽게 보셨다고 할지라도 이제 다음 회차가 또 있고 하니까 조금 또 심기일전해서 7월 시험에서 실력을 잘 발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기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